한국 철학사 세 번째 얘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국 철학사에서 신화와 전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문자로 정착된 고려시대의 일련 스님에 의해서 문자로 정착된 단군 신화의 인간 중심적인 특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얘기 시간으로 고려 고구분 벽화에 풍부하게 남아있는 벽화들의 설화의 세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개국 이래로 많은 왕들과 귀족들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 무덤은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입니다. 돌로 만든 적석총입니다. 이 적석총은 중원에는 없는 무덤 형식입니다. 돌로 만든 무덤은 고구려의 무덤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무덤 속에 풍부한 벽화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 벽화는 신선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그린 세계들은 고구려인들의 세계관과 의식 형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요한 내용들은 무덤 주인들이 죽은 다음 생존이 아닌 삶이 아닌 죽은 세계에서 겪는 일들, 죽은 다음 사후 세계를 어떻게 영위하는지를 묘사한 그림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사신도와 선계의 동물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신도라는 것은 내 방위를 지키는 신들, 묵현무와 남주작, 좌청룡 우에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현무와 주작과 청룡과 백호, 이 네 방위를 지키는 네 짐승들이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신도와 더불어서 풍부하게 선계에 산다고 인정되어졌던, 선계라 함은 신선들의 세계입니다. 죽은 뒤에 신선이 사는 세계에 들어가는데, 신선이 사는 세계에 사는 동물들은 사람 얼굴을 한 인면조라든가 하늘을 나는 비어라든가 머리가 두 개 달린 새라든가 머리가 두 개 달린 짐승들, 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마, 이런 동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흔히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나오는 신선세계는 중원에서 존재했던 도교 문화가 전래되어서 그 영향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촉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은 완전히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고구려의 도교 문화가 전래된 시기는 삼국사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보장왕 때입니다. 고구려의 말기인 보장왕 때 연개 소문의 상서에 의해서 중원의 도교가 전래됩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연개 소문은 어떤 나라든지 세 가지 가르침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정립이란 할 때의 정은 발이 세 개 달린 청동 그릇을 얘기합니다. 발이 세 개 달린 청동 그릇처럼 정립되어서 유불도가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유교와 불교는 어느 정도 흥행하고 있지만 도교가 없으니 당나라로부터 도교를 수입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보장왕은 연개서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서 도교 문화를 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나라는 이세민, 성이 이씨인 사람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노자의 이름은 이이입니다. 성이 같습니다. 성이 같은 것에 착안해서 당나라 황제들은 자신들이 노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던 참에 고구려에서 도교 문화를 전해줄 것을 요구하자 기뻐하면서 흔쾌히 노자 도덕경과 더불어서 도사 2명을 파견했다라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중원의 도교 문화가 전래된 명확한 기록인 것입니다. 보장왕 때 전래된 도교 문화가 고구려 건국 왕부터 고구려 건국 초기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 속에 벽화에 도교 문화를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남아있는 신선세계와 도교 문화는 중원으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고유한 문화라고 보아야 되는 중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 속에 남아있는 인면조라든가 천마라든가 비어라든가 두생사이 괴수라든가 두생칠구 괴수, 귀가 7개 달린 괴수, 입이 7개 달린 괴수, 이런 신선세계의 동물들이 존재했던 것은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신선세계의 동물들과 세계를 묘사한 경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산해경이 영향을 받아서 고구려의 고분 벽화가 신선세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고구려에서 형성되었던 신선 문화가 중원으로 건너가서 산해경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 후학들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구려에서 형성되었던 고분 벽화에는 중국의 도교 문화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은 중원의 도교 문화는 생명의 연장, 양생수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숨 건다고 할 정도로 집착합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 속에 남아있는 도교 문화는 이와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고구려인들은 계세적 세계관을 지녔다라고 연구자들은 얘기합니다. 계세적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삶과 죽음이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계세적 세계관의 내용입니다. 고분 벽화의 내용을 보면 무덤 주인이 평소에 살아생전에 즐겼던 내용들이 벽화 속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즐겼던 사냥, 씨름, 주연, 음악, 이런 삶을 계속 누리고 향수하고 즐기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것은 신선의 세계, 도교 문화적인 신선의 세계 속에서 살았을 때 살아생전에 즐겼던 씨름과 사냥과 주연과 또 춤,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사냥도 같은 벽화를 보면 말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말은 두 발로 컨트롤해야 되고 상반신은 활을 쏘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테크닉이라고 하죠. 이 어려운 테크닉을 구사하는 인물들이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중원의 도가 문화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마민족의 도가 문화다, 이렇게 명명해도 좋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에 뒷받침해주는 유물들이 중원 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고조선의 옛날 영토라고 인정되는 요동반도 서쪽에서 홍산문화라는 것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홍산문화는 거기에 홍산이라는 붉은색을 띠는 산이 있어서 홍산문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거기 오는 유물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옥으로 만든 곰이 있습니다. 곰은 당군 신화에서 알다시피 우리 민족의 토템입니다. 홍산 문화에서 고조선과
고구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산해경의 내용에 해당되는 도교 문화가 형성되고 그것이 역으로 중원에 영향을 미쳐서 중원의 도교 문화가 형성됐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남아있는 설화의 세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삶을 중시하는, 인간의 현세의 삶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들이 앞으로 한국 철학사에 깊은 영향을 끼친 우리 공동체의 문화적인 DNA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련 스님이 의해서 문자로 정착되었던 한국 신화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남아있는 설화의 세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 신화와 한국 설화의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인간 중심적인 것이 우리 민족 공동체의 문화적 DNA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후 한국 철학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이 하늘이라고 주장하는 세계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명제는 인간이 바로 하늘이다라는 수은 최재호 선생의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신화와 전설에서의 문화적 DNA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까지도 한국 철학사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